지금도 선명하다. 처음 비행기를 탔던 그날, 활주로에서 점점 빨라지는 속도, 귓속을 파고드는 엔진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던 땅이 갑자기 아래로 사라지던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수백 톤짜리 쇠덩어리가 하늘을 난다. 대체 어떻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다. 2003년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 100주년, 뉴욕타임즈가 국립항공우주박물관의 존 앤더슨 교수에게 물었다. 무엇이 비행기를 떠 있게 합니까? 인류는 이미 음속을 돌파했고 달에 로켓을 보냈다. 당연히 명쾌한 한 줄짜리 정답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랬다. 사실 간단한 한 줄짜리 정답은 없습니다. 잠깐 영상을 계속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공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무슨 소리야?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 맞다. 교과서에는 분명 이렇게 쓰여 있다. 비행기 날개의 윗면은 둥글고 아랫면은 평평하다. 그래서 위쪽 공기는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날개 뒤쪽에서 동시에 만나려면 위쪽 공기가 더 빨라야 한다. 속도가 빠르면 압력이 낮아진다. 베르누이의 정리, 결과적으로 위는 저하, 아래는 고하, 그 차이로 비행기가 뜬다. 깔끔하다. 완벽해 보인다. 그런데 물리학자들은 말한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다. 위쪽 공기가 더 빠른 건 사실이다. 하지만 베르누이의 정리는 왜 이쪽 공기가 빠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억지로 이유를 만들어냈다. 날개 앞에서 갈라진 공기는 뒤에서 동시에 다시 만나야 한다. 동시통과 이론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갈라진 공기가 왜 꼭 동시에 만나야 하는가? 우주 어디에도 그런 물리 법칙은 없다. 실제로 실험해보면 위쪽 공기는 아래쪽을 기다리지 않는다. 훨씬 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전제부터 틀렸던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베르누이의 정리만으로는 대면 비행을 설명할 수 없다. 비행기가 뒤집힌 채로 나는 것. 이론대로라면 뒤집히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전투기는 뒤집혀서도 난다.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과학자들은 또 다른 힘을 꺼낸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 비행기 날개는 공기를 부드럽게 가르는 게 아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진하며 초단수조계의 공기 분자를 짓눌러 아래로 꺾어버린다.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는 만큼 공기도 비행기를 위로 밀어 올린다. 달리는 차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바로 느낄 수 있다. 날개 모양이 어떻든 비행기가 뒤집혀 있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훨씬 직관적이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작용 반작용만으로는 왼쪽 공기가 날개에 달라붙어 아래로 꺾이는지, 그리고 거기서 형성되는 강력한 저기압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파고들었다. 물리학의 점착 조건, 유체가 고체 표면과 만나는 아주 얇은 층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 공기가 날개 표면에 그대로 멈춰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공기는 끈적하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질소와 산소 분자들은 전자구름을 통해 서로를 미세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런던 분살력이라 불리는 양자역학적 힘이다. 이 끈끈한 인력이 공기를 날개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는다. 수돗물에 숟가락을 대면 물줄기가 휘어지는 코안다 효과와 같은 원리다. 날개에 붙잡힌 공기는 그 위에 공기를 당기고 그 공기는 또 그 위를 당기며 다 함께 곡선을 따라 아래로 곤두박질친다. 그 결과 날개 윗면에는 공기가 억지로 풀려 내려가며 밀도가 희박해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 거대한 진공이 비행기를 하늘 위로 빨아올린다. 어느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베르누이도 뉴턴도 코안다도 전부 맞지만 전부 부족하다. 복잡하게 얽힌 힘들의 결과물이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힘이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간단한 정답이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 원인도 제대로 모르는데 공학자들은 대체 어떻게 비행기를 설계하고 띄우는 걸까? 다행히도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있다. 나비의 스토크스 방정식 돈 유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이 수식은 물리학적으로 완벽하다. 질량 보존 법칙과 뉴턴의 운동, 법칙을 액체와 기체에 그대로 대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슈퍼컴퓨터로 이 수식을 돌려 공기의 흐름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한다. 원인은 몰라도 결과는 계산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식조차 완벽하게 풀어내는 건 불가능하다. 공기는 얌전히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분자들이 서로 엉키고 회전하고 찢어지며 예측 불가능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난류가 발생하는 순간 수식은 폭주하기 시작한다. 원인과 결과가 무한히 꼬리를 물고 갑자기 유속이 무한대로 치솟는 특이점을 발생시키며 붕괴해버린다. 미국 클레이 연구소는 이 방정식의 해가 항상 존재하는지 증명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걸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 밀레니엄 7대 난제로 남아있다. 우리는 아직 공기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한다. 수많은 실험 데이터와 슈퍼컴퓨터의 근사값, 그리고 수천 번의 비행으로 쌓인 조종사들의 경험에 의지해 하늘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원인도 모르고 완벽히 예측할 수도 없지만 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정답을 알아야만 나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혼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기어이 그 불확실성 속으로 몸을 던져왔다. 그 결과 우리는 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과학이 가진,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솔직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날개를 퍼덕일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발을 내디딜 것이다. 완벽한 정답을 몰라도 결국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